고마 6개를 서희가 나눠보면 몇 개씩 먹는다? 2개씩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나누기 2분의 1쪽씩 나누면 자, 요 소분수 속에 전체 이게 대분수입니다. 대분수. 사실 나누기도 힘든데다. 나누기가 몇 개도 하나, 둘, 셋. 힘든 건 사실이겠습니다만은. 자, 요거 고마 6개를 3개씩 서희가 나누면 2개씩 나눠 먹죠. 그 2개인데 2개를 가지고 나누기 2분의 1씩 반쪽씩 나누면 4쪽이 나오죠, 고마. 고마 2개를 반쪽씩 나누면 4쪽이 나올까, 이거? 답은 결국 4가 나오는데, 확인, 검증을 해보자. 계산은 항상 검증 기능이 있으니까. 자, 요게 나누기입니다. 나누기는 역수로 뒤집어서 곱하면 된다. 그래서 곱하기 1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쭉 놓고 그대로 곱하면 돼요. 3일은 3, 3일은 3, 6일은 2, 6, 12, 12죠. 그러면 12를 3으로 나누면 4가 나오네. 아, 맞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분수에 나오면 밑에 요 나누기는 역수로 곱한 거하고 똑같아. 그죠? 이미 보셨지. 그래서 이렇게 바로 푸시면 됩니다. 뒤집어서 곱해보면 돼, 그냥. 맞아. 연습 한번 보시고. 앞으로 학년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160페이지. 도시 성장 이론. 도시가 어떻게 성장했을까? 도시 성장 이론. 자, 동심 원리론 하면 동심 원리론. 동심은 센터가 같아. 센터가 같아. 중심 업무지구라 하고, 그 다음에 점이지구, 전이지구, 천이지구.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고소득층, 통근 가능권역, 심지가 하나죠. 중심 업무지구, CBD, 센터, 비즈니스, 디스트릭트에서 CBD, 중심 업무지구, 중점 저고통. 특히 학개론, 법은 그냥 순차로 공부를 하시면 되지만, 이거 학개론 같은 경우는 그림도 많고 숫자도 많기 때문에 그게 기본 잘 돼 계신 분은 너무 쉽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오랜만에 하면 잘 안 되죠. 그래서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거. 시험 나올 중점적으로 출발해서 공부를 해서 그래야 고통이 덜합니다. 사장님 아까 숫자에 대분수 나오고 하면 핵심 시험 나올 거, 핵심 나왔던 거, 기출문제 그걸 문제를 갖다 놓고 이해를 하시고 한번 반복해봐요. 반복해보시면 중점적으로 딱 보시고 나면 나머지 곁다리도 쉽게 넘어갑니다. 중점적으로 공부하셔야 고통이 덜해집니다. 학개론 때문에 수 그림 잘 안 되신 분이 전국에 스트레스가 많은 줄 압니다. 근데 한 2바퀴, 3바퀴 해보고 나면 다 해소가 돼요. 해소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중점 저고통. 그 속에 그 동그랑땡 옆에 그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동그라미 1, 2, 3, 4, 5 있는 옆에 중심 업무지구 중. 그 다음에 천이지대 천. 그 다음에 근로자 주거지대가 저소득지역이죠. 그 다음에 4번 고소득지역 고. 그 다음에 통근 가능권역 통. 중점 저고통.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처음 하니까 외우는 듯이 이렇게 했을 뿐이지 안 해도 됩니다. 중점 저고통. 동심원 이론, 동심버스. 동심원 이론, 버제스, 이렇게 버제스. 옛날 부산에 가면 동심버스, 오라이탕탕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동심버스. 자, 우측에 가면 천이지대 있죠. 자, 그거는 별표시고. 천이지대.
천의지대, 전의지대 이 용어 자체가 이거 부침이 심한 곳이다. 천천히 이동한다. 서서히 바뀌고 있는 전이되고 있는 점이지역이다. 이런 뜻인데 지금 우리 영등포, 대림, 디지털 도시 이렇게 바뀌었지만 옛날 디지털 단지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영등포 가발 공장 많을 때는 그렇죠. 그때는 이게 점이지대, 반지하, 연탄 가스 많이 취하고 동치미 국물 마시고 하던 시절이 많이 있었죠. 그 지역이 지금은 완전히 중심 업무지구로 바뀌었잖아요. 중심 업무지구가 그걸로 침입합니다. 침입해서 서서히 중심 업무지로 바뀌고 또 여기서 돈 버신 분은 일단 저소득층을 갔다가 고소득층으로 이전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래서 이거는 부침이 심한 곳이다. 그게 점이지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거기만 읽어보시면 중심 업무지구를 둘러싼 지대로서 통상적으로 상업이나 경공업에 의해서 침범되고 있는 설렘 지역이다. 이렇게 바뀌는 지역이다 말이죠. 옛날 영등포 가발 공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발 공장. 지금은 아주 좋아졌죠. 그 다음에 자례 2번 선형 이론 호이트. 자, 그 선은 한자를 해야 된다. 한자. 자, 선 보니까 부채선자지. 부채선자. 이게 부채선자예요. 부채선자. 선형. 부채 모양이라. 부채 모양. 부채선. 부채선. 선형이론. 도시가 저 동심원 이론에서 도로가 외곽으로 닦임에 따라가 도로가 쭉 잘 닦였습니다. 그 지역에 고소득자가 고급차 타고 출퇴근, 고소득층이 있고 그 옆에 중소득층이 있고 반대편에 달동네에 저소득층이 산대. 그리고 주거 분리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소득층 주거지역하고 고소득층 주거지역하고 분리되어 있다 하는 주거 분리도 설명할 수 있다. 자, 이 선자가 무슨 선자라고요? 이거 부채 모양 생겼습니까? 그림을 제가 좀 잘못 그렸는가? 부채 모양으로 선풍기 모양으로 생겼죠. 부채꼴, 선형이론, 호이트. 자, 읽어보시면 도시는 교통망, 동그라미, 교통망 이 축으로 해서 변형된 모양인데 다음 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내용, 기억, 도시 전체는 원형이고 그 핵심은 하나이지만 저 동심원으로는 이렇게 핵이 하나이고 동그랑땡으로 갔잖아요. 이거는 완전 동그랑땡이 아니고 타원형 비슷하게 부채꼴 모양으로 교통망 척에 따라서 부채 모양으로 생겼지. 핵은 하나지만 도시 공간 구조는 교통축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동심원이 아닌 부채꼴 모양 확대. 자, 부채꼴 별표. 니은에 고급주택은 교통망의 축에 따라 가까이 입지하고 중급주택은 고급주택 인근에 입지하며 저급주택은 반대편 달동네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옛날 우리 부산의 달동네, 서울도 저 노량진 저 달동네 이런 거 아시죠, 그죠? 그런 모양으로 생겼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줄 쭉쭉 끊어놓으시면 돼요. 시험 나오면 거의 안 틀립니다. 그 다음에 가로 이제 3번, 가로 3번. 다 핵심 이론. 다 핵심. 핵이 많다. 김정은이 핵이 아니고 다 핵. 자, 이 도시에 교통 중심 도시, 정치 중심 도시, 금융 중심 도시, 핵이 여러 개를 두고 큰 도시, 대도시는 이렇게 성장한대요. 서울만 하더라도 기차역 중심 서울역, 정치 여의도, 금융 여의도, 또 디지털, 영등포, 기타 많잖아요, 핵이. 이런 핵이 여러 개 큰 도시는 성장한다. 소도시는 주로 핵이 하나이지만 대도시는 다 핵이 여러 개다.
해리스 울만. 다핵심 이론 해리스 울만. 미국도 대도시는 당연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동심버스, 선호 다 했다. 해리스 울만 다 했다. 그 사람 이름도, 이거는 항문이니까 사람 이름도 출제할 때 같이 넣어서 이렇게 출제를 해요, 주로. 동심버스 선호 다 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있는 유상도시 시험 안 나오니까 제끼버리고, 그 다핵심 이론 해리스 울만의 핵심은, 자, 내용 보시면 우측에 163페이지 우측에 내용해서 동그라미 A, B, C, D 보입니까? 그 동그라미 A, B의 별표. 자, 동그라미 A. 동그라미 A는 동종, 업종, 집적이다. 끼리끼리 모인다. 이 말인데, 동종, 업종, 집적, 뭉쳐야 산다. 용산전자, 뭉쳐야 살고, 정치, 여의도, 뭉쳐야 산다. 금융, 여의도, 뭉쳐야 산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응? 그런 동종업종 뭉쳐야 한다. 만약에 전자업 하는 분이 서울역 근처가 있으면 별로다 이 말이죠. 여의도가 있어도 별로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B 보시면 이종업종 비양립성. 이종업종은 분리해야 된다. 이 말이다. 흩어져야 산다. 이종업종은 입지적 비양립성. 나란히 붙어 있으면 안 되고 떨어져야 한다 이 말이겠지. 분리. 공장은 공당에 일단 들어가야 되겠죠. 공장이 여의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동종 뭉쳐야 살고 이종은 떨어져야 한다. 분리. 유상 시험 안 나오니까 통과 패스. 자, 다음 페이지 Q. 다음 괄호에 들어갈 이론 및 법칙으로서 옳게 연결된 것은,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자, 이런 것은 위아래 보시고 그대로 기억, 니은 속에 괄호 속에 넣기, 구멍 넣기, 괄호 속에 넣기. 그대로 비교하면 두 개, 세 개 내려가면 답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확인, 검증까지도 할 수 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듯 하지만 답은 100% 찾을 수가 있다. 자, 기억. 두 개 도시 상거래 협력은 두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 분기점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건 누구요? 앞서 우리가 레일리의 소모인력 법칙도 있고 허프의 항물몽도 있었는데 그 둘 중에 레일리의 소모인력 법칙이 맞습니까? 그렇지. 두 도시, 거시. 두 점포 나오면 허프의 항물몽이고 미시. 그 다음에 니은. 두 도시 내부 기능 지역이 침입과 경쟁, 천위 과정을 거쳐 중심 업무지구, 점유지대, 주거지대 등으로 분화합니다. 중점 저고통. 그래서 동심원 이론이죠. 같은 심지를 둔 동심원 이론 이렇게. 그럼 답은 나왔죠 벌써 5번. 자, 디귿, 리을은 확인, 검증까지 할 수 있다. 자, 디귿. 도시 공간 구조가 교통망 축에 따라서 확장돼서 부채꼴 모양으로 생겼다. 이게 뭐지 이게? 부채선, 선형 이론이죠. 선형 이론. 그 다음에 리얼의 도시 공간 구조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이 점진적으로 성장되면서 전체적인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핵이 많죠, 핵이 많습니다. 다핵심 이론이지, 다핵심 이론. 5번 확실히 맞다. 자, 우측에 이제 지대론이 나왔습니다. 지대론. 지대. 토지 임대료 준말이다. 자, 이 지대가 지대론에서는 불로소득이냐 노릇소득이냐. 지대 돈을 내가 토지를 임대하고 돈 받으면 이게 도대체 불로소득인지 내가 노릇소득인지
내 땅 돈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로 받은 건지 이거 판단해야 돼.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그 밑에 블랙박스 보시니까 무슨 공식 하나 있죠. 공식 그 분자가 지대입니다. 분자 지대 이렇게 하나 다시 바꾸고요. 지대 분모가 이자입니다. 이자율 이렇게 하면 지가가 나오는데 지가 토지 가격 그렇지. 그 분자에 이자 있는 걸 지대로 바꾸기 바랍니다. 지대. 그래 해도 되긴 되는데 지금 지대로니까 그냥 지대로 바로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지대 나누기 이자율 하면 지가, 이 땅값이 나온대. 땅값. 토지 가격이 나온대. 자, 여기서요. 이거 지가도 지대도 둘 다 크게는 우리가 그냥 가격 이렇게 부르는데 경제론 할 때는 수익성 가격. 우리 항상 수익성은 가격이 있죠. 가격. P. 이렇게 둘 다 이렇게 가격이라고 부른다. 이거 둘 중에서 어느 것이 교환 가격이고 어느 것이 사용 가격입니까? 사용 가격, 교환 가격. 지대는 그렇죠. 사용 가격이죠. 사용 가격. 지가는 교환 가격. 자, 어느 것이 유량이고 어느 것이 저량이다? 그렇죠. 오늘 1년 동안 토지 임대로. 요건 그걸 사용 대가를 많이 받으면 지가가 올라가고 사용 대가가 적으면 지가가 떨어지고 이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 교환 대가라는 것은 교환 대가의 원본이 바로 사용 대가입니다. 사용 가치가 있어야 매매 가치 올라가야 되지. 사용 가치 없이 매매가 올라가면 그게 거품이라 거품. 우리 전자화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사용 가치가 없이 만약에 매매가 올라간다. 그게 거품이라 하고 미래의 그 사용 가치가 커진다. 그리고 올라가면 더 올라가도 돼요. 미래에 우리 4차 산업에서 4차 혁명에서 이 특정 전자 사실은 우리 지금 코인이 한 13,000개 정도 나온 걸로 아는데요. 거래소가 한 9,000개 정도 있어요. 전 세계. 근데 그게 전자화폐가 사용 가치가 있으면서 그만큼 매매가가 올라가면 이 거품이 아닙니다. 근데 사용 가치가 별론데 가격이 엄청 높으면 이게 다 거품이에요. 거품. 투기 광풍이라 한다고. 근데 사용 가치가 엄청 높은데 아직 요만큼 가격밖에 안 올랐다. 그럼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돼요. 근데 사용 가치가 본질이거든. 요 사용 가치가 이게 본질이죠. 요게 높으면서 올라가면 되지. 내려가면 내려가고. 요게 정사이라고. 그래서 이건 유량가격이고 이건 저량가격이라. 우리 경제론에서 수익선의 이 가격한 속에는 유량가격, 저량가격이 다 있습니다. 따질 필요도 없고 그냥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뭐 비트코인이 미래 사용 가치가 높다고 칩시다. 그럼 아직 저평가된 거지. 별볼 없다고 생각하면 아주 투기 광풍에 불과하지. 근데요, 이거는 한 나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유엔에서, 세계 정부에서, 단일 정부가 생기면, 유엔에서 결정하면 분명히 그걸로 가야 된다고. 우리 기존 전통화폐, 이게 사용 가치가 툭 떨어진다고요. 새로 나온 이 전자화폐가 사용 가치가 훨씬 높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근데 문제는 발행 주체가 개인이 발행해가지고, 어느 집도 발행해가지고 하니까, 뭔데? 너는 가지고 33점 먹고 말이야. 16점 먹고. 우리 이거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평성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거지. 만약에 유엔 정부에서 세계 단일 전자화폐 발행하면 사용 가치도 크고, 롱런 오래 가겠죠. 그건 괜찮으니까. 근데 유엔에서 지금 결정해 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정치는 항상 늦습니다. 뒷북친다고. 경제는 앞서가고. 그래서 이게 미래상 근전자폐 만약 1억 3천개 같으면 그 중에서 다 없어지고 한 100개만 남을 수도 있고 다 통용할 수 있는, 전 세계 통용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이제 마련이 되지. 아마 그래 되면 각 나라 대통령들이 없어지고 세계 단일 정부가 되면 사라져야 되니까 전자화폐 두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정치는. 자기 대통령 자리 내놔라. 국회의원 자리 내놔라. 장관 자리 내놔라 하면 별로 안 좋겠지.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그걸로 가겠죠. 그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사용 가치가 중요합니다. 어디라도. 전자화폐든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뭐든 간에
이게 중요하지. 본질이다. 자, 그 아래 내려가면 두 학파가 나옵니다. 고전학파. 최근 사람은 신고전학파, 고전학파, 고파, 신고파 이렇게 두 개 있는데요. 자, 누가 옛날 사람입니까? 이 둘 중에서 고전학파 옛날 사람이죠. 옛날에는 토지를 자연의 선물로 받겠습니까? 내가 돈 주고 샀다고 받겠어요. 자연의 선물 그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의 대가로 받은 지대는 불로소득이다. 자연 현상으로 받은 땅을 임대가 지대받으면 공짜 도이지. 그리고 본 사고고, 신고전학파는 최근에 사람들은 돈 주고 샀잖아요. 노동력을 내가 돈 주고 산 거나, 근자재를 돈 주고 산 거나, 땅을 돈 주고 산 거나 마찬가지니까 생산 비용이다. 노력소득이다. 내 돈 투자하고 임대를 받은 건데 뭐 불로소득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자연이 아니고 이제는 인문적 특성. 내 돈 주고 내가 사가 생산요소 대가로 번 돈인데 왜 불로소득이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면 현대판도 우리가 이것저것 좀 섞여 있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도 섞여 있다. 그 땅 사면 대체로 불로소득 챙기는 근원이 되죠. 이게 묻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고전학파의 세 번째 칸에 내려가시면 토지에 대한 인식, 토지의 고정성과 공급의 비탄력성 등 자연 동그라미, 자연적 특성, 절대적 희소성, 자연의 선물이다 이런 거예요. 자연의 선물. 그럼 그 돈 받으면 불로소득이지. 그 다음에 신고파는 인문적 특성, 인문 동그라미, 인문적 특성, 상대적 희소성. 이거 내가 돈 주고 산 건데 생산 요소일 따름이다. 생산 요소 대가로 받은 지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밑에 생산 요소, 노동과 자본, 이분법으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는 3분법, 노동, 자본, 토지 세 개로 나눠가지고 노동의 대가, 자본의 대가는 노력소득인데 이거 토지, 자연의 대가 이건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3분법으로 분명히 나눴고요. 요소 비용 2개하고 불로소득하고 3개, 3부분 나눴고 여기 인문 특성 오면 야, 돈 있으면 땅도 사는데 자본 있으면 토지도 사죠, 토지. 자본 대가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게 노동 대가, 임금과 자본 대가, 토지 대가가 바로 자본 대가 똑같아요. 그래서 2분법으로 나눠서 보내요. 2분법, 둘로. 이거 가지고도 시험 나오게 됐습니다. 고전학파에서는 이거 3분법이다, 이래 맞는데 2분법이다 하면 땡 틀리겠죠. 또 신고파에서는 2분법이다, 돈 있으면 땅도 사니까 내가 돈 주고 산 거 대가, 노력소득이다라고 본 거지 생산 요소 비용 대가로 받은 거다 이래 되는데 3분법이다 하면 틀려요. 3분법, 2분법, 3분법, 2분법. 그 자본 밑에다가 토지 이걸 하나 써놓고 합니다. 자본 밑에다가 토지. 돈 갖고 사면 돼요, 그냥. 자,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마지막에 보니까 지대 소득의 사회적 정당성 여부. 고전학파는 지대를 잉여로서 불로소득, 동그라미, 불로소득, 공돈 벌었다. 이렇게 봤다, 여기지. 그 다음에 신고파는 모든 생산 요소 대가는 생산의 기한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고 잉여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산 요소의 대가, 거기다 동그라미 하시고 생산 요소의 대가. 자, 그러면 이제 고전학파하고 신고파하고 어디가 불로소득이다? 고전학파, 그죠? 불로소득이지. 생산 요소 대가는 어디에서? 신고전학파에서 당연 생산요소 대가로 봤다. 자, 그 다음 가려 보시니까 차액지대설 리카도 있죠. 꼭 별표하시고. 우측에 입지 교차지대설 튀낸하는 건 아까 봤습니다. 튀낸하면 무슨 비용이 생겨난다? 수송비. 그렇죠. 그거 딱 포함하시면 되고. 그 다음 그 아래 3번에 절대지대설 별표. 절대지대설은 마르크스 절대지대설 있죠. 자, 그 두 개 간단히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익지대설. 컨셉 개념 이해하시면 되니까 다른 건 그냥 단순한 겁니다. 정확한 말 읽을 필요도 없고 그냥 핵심 줄만 끄가 그 뜻만 통하면 되는 거죠. 자, ABC 농지가 있는데 이제
차익지대설의 리카도, 옛날 리어카도고, 리어카 형님 리카도인데요. 이 차익지대설인데, 자, ABC 농지에서 전부 다가 100만 원 생산비가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A 농지에서는 요걸 시장에 가서 곡물 가격, 고가, 생산물 가격을 200원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남는 돈이 얼마다? 100원 남았죠, 100원. B 농지에서는 100원 생산비 들어간 농사를 짓는데요. 요걸 130원 곡물 가격, 생산물 가격 시장에 팔았습니다. 그럼 얼마 남았다? 30원 남았지. C 농지에서는 100원 생산비 투입해가 100원에 팔았어요. 그럼 얼마 남았다? 남는 게 없죠. 남는 이걸 보고 한 개지, 최열등지라는 거, 최열등지. 한 개지, 최열등지보다도 다른 모든 것이 동일하고 농지가 A, B, C 이 차이밖에 없는데 그러면 한 개지에서는 이거 땅 주인한테 지대 줄 게 없잖아요. 이게 지대라, 지대. 지대 줄 게 없고 공짜로 쓰라 하면 맞지. 이게 최열등지고. 그 다음에 B 농지는 비옥도가 높다 낮다. A 농지는 훨씬 높죠. 이게 이제 우등지, 상대적으로 열등지, 우등지, 열등지, 우등지, 열등지 이렇게 본다고. 비옥도 차익지대설입니다. 이게. 그 비옥도 앞에다가 차익지대설 앞에다가 비옥도 이렇게 쓰면 비옥도 이렇게 쓰고 비옥도 차익지대설입니다. 비옥도 차이가 바로 지대로 나온다. 비옥도 차이. 그러면 이제 A 농지에서는 지대로 최대한 줄 수 있는 돈이 얼마? 100원까지 줄 수 있잖아요. 생산비 100원 들고 지대 100원 주고 곡물가 200원에 팔면 정상이율이라. 빵. 정상이율. 그 다음 B는 30원 지대 줄 수 있고 C는 지대 주면 손해니까 안 주고 농사를 지어야지. 그 최열등지하고 바로 다른 농지의 비옥도 차이. 요 차이가 요건 30원 지대. 요건 차이 100원 비옥도 차익. 요게 지대다. 이게 바로 비옥도 차익 지대습니다. 옥토는 지대를 많이 줘도 되고 박토는 안 줘도 된다 이 말이지. 옥토는 많이 주고 박토는 안 줘도 된다. 우리 신혼 때 옥토입니까? 결혼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옥토가 됩니까? 박토가 됩니까? 신혼 때 비옥도가 높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근데 그런 것만 알겠지. 앞으로 이제 장수를 하시니까 지금이 신혼 때보다도 사람이 이제 상처를 당해보니까 오히려 더 멋진 진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비옥도 차익지대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절대지대설은 우측에 칼막스의 절대지대설은 뭐냐면 아니다. 이 C 땅 지주가 지대를 공짜로 임대할 리는 없다. 10원 받더라야 한다. 절대지대. 그 절대에 딱 별표 드시고 절대적으로 지대를 받는다는 뜻이라. 공짜로 땅비를 줄 리는 없다 이거죠. 절대지대 10원을 받으면 생산비 100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총 비용이 110원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110원의 곡물가를 받는다. 이렇게 본 건데 절대지대설은 지대가 고가를 결정한대요. 만약에 이 절대지대를 20원 주면 왜 되겠습니까? 20원 주면 120원 받아야 되지 이게. 그래야 본전이잖아. 그래서 지대가 고가를 결정한다. 이게 절대지대설이고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한다. 비옥한 땅, AB 땅은 비옥도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지대를 결정한다. 이거는 고가가 지대를 결정한다 하는 기고요. 고가가 지대를 수익이 비용을 결정한다. 쟤는 지대가 비용이 수익을 결정한다. 이 경제론에서 이걸 보고 미래 이미지, 미래 이미지, 그걸 이루어야 돼. 미래 이미지.
남편이 잘해야 부인이 잘합니까? 부인이 잘해야 남편이 잘합니까? 어느 말이 맞다? 원인 변수를 어디 두나 따라 다르겠죠. 시츄에이션이 아닙니까? 시츄에이션 상황이로니까. 어젯밤에 남편이 늦게 왔기 때문에 한판 싸웠다. 그건 남편 요인이겠지.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이게 수익이 비용을 결정한다, 비용이 수익을 결정한다. 이런 서로 미래 이미지, 쌍대성이라고 한다. 쌍대 문제로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상대적으로 결정해 두시고.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가 Q. 지대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리카르도의 비옥도 차이, 비옥한 토지 생산량의 제한적으로, 아까 AB 땅은 비옥한 땅이 많은데 C 땅은 아니잖아요. 여기 D 땅은 아예 생산 미만 110원 들고 100원밖에 못 받기 때문에 농사 불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비옥한 땅이 제한적으로 있을 뿐이죠. 그리고 수학 체감 법칙이다 이 말은 모든 곳에 농업에는 다 들어갑니다. 수익 체감 법칙, 수학 체감 법칙, 효용 체감 법칙은 다 기본입니다. 기본. 가령 우리 수요곡선이 우하향합니까? 우상향합니까? 우하향했죠. 이걸 내가 첫 번째 집 살 때, 두 번째 집 살 때, 세 번째 집 살 때 언제 기분이 제일 좋다? 첫 집 살 때 기분이 제일 좋죠. 그때 한계 효용이 100이다. 두 번째 집 살 때는 여기 50이다. 세 번째 살 때는 30이다. 이렇게 한계형 체감하는 게 맞지 이게? 돈도 10억, 20억, 30억 있을 때 적나? 자, 100억, 200억, 300억 있을 때 언제 기분이 제일 좋다? 처음 100억 벌 때 기분이 제일 좋죠. 그 다음 추가 100억 벌 때는 앞에 1100억 벌 때보다는 효용이 떨어지잖아요. 세 번째 100억 벌 때는 좀 더 떨어지겠지. 자, 뭐 200억 이상이나 300억 이상은 비스무리하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계효용 체감법칙을 하고, 만약에 농사 짓는 농작물이라면 우리 집 옆에 텃밭이 한 평이 있는데 그 고추나무를 심었습니다. 뭐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10포기, 20포기, 30포기 이렇게 나중에 100포기, 200포기 나중에 많이 심으면 고추 한 단계 달리는 게 줄어들겠죠. 수학 체감이 생긴다. 수학 체감. 이거 뭐 수학 체감 법칙. 농업에서는 수학 체감 법칙이라고, 2차 공업에서는 생산성 체감 법칙을 하고, 3차 상업에서는 임대 수익 체감 법칙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수익 없는 주거용은 효용 체감 법칙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 수요곡선 이게 타고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암기한다거나 이럴 요소가 아닙니다. 수학 체감 법칙이다 하는 거. 지대 발생 원인으로 봤다. 그렇지. 그 다음에 2번 위치 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수록 하락한다. 자, 상식적으로 봅시다. 지대가 외곽으로 가면 지대가 싸죠? 예, 우하향 아까 한계지도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절제 지대설에 따르면 소유의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 발생 요인이 된다. 아까 절대지대 땅 주인이 소유권자 절대지대설, 소유권자가 공짜로 빌려준다. 지대를 절대 받고 빌려준다. 절대지대, 지대를 절대적으로 받고 빌려줍니다. 그래서 지대를 10원 줬냐 20원 줬냐 따라서 공문가가 달라진다니까. 절대지대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입찰지대에 냅둬버리고 차액지대설 5번에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임의가 아니고 생산비이다. 자, 봅시다. 아까 우리 A 땅, B 땅, C 땅, A 땅, B 땅은 비옥했잖아요. 비옥도가 높았어요. C 땅은 비옥도가 낮았습니다. 그러면 이 비옥도는 자연이 준 겁니까? 사람의 힘으로 비옥하게 만들었습니까? 아까 우리 고전학파, 고파 같은 경우는 자연의 선물로 받았을 뿐입니다. 자연의 선물로 A는 가장 비옥한 땅을 선물 받은 거고, 그럼 자연의 대가니까 불로소득이겠죠. 요즘은 비옥도를 당연히 경작하면서 사람의 힘으로 하죠. 옛날에는 처음부터 자연인사였고, 자연인사. 그래서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비옥도 차익.
그 비옥도 자체도 자연의 대가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다 하는 말은 틀렸죠. 경제적 잉여다. 그 말은 잉여란 말은 남은 거지. 불로소득이 불로소득. 잉여란 말은 남은 거. 불로소득이 불로소득. 생산비 X. 틀렸다. 자, 그 다음 넘겨버리고 171쪽에 보시니까 입찰지대 곡선에서 알론소 형님 알론소가 있는데요. 그거 보니까 그림이 보입니다. 그림. 3차, 2차, 1차 산업 그 한계 지대 곡선이죠. 아까 제가 잠깐 그림 그렸는데 요거 상업, 요거는 주거 한계 지대 곡선, 요거는 공장, 요거는 농업. 대체로 상, 주, 공, 농 이렇게 펼쳐집니다. 전 세계가. 왜냐하면 도심 가운데는 여기 땅을 입찰 경쟁 벌일 때 상가 운영하는 사람은 100원을 줄 텐데 주택할 사람은 70원 줄 수 있고 또 공장하는 사람한테 입찰하면 50원 준대. 농사 짓는 한 사람한테 넘겨주면 30원 받을 수 있대. 누구한테 낙찰하겠습니까?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상가한테 상업지역으로 바뀌지. 그래서 요만큼은 여기 상업지역이야. 그 다음에 요건 누구한테? 그렇죠. 요건 주거지역이 되고 요건 누구한테? 공장지역이고 나머지는 농업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대체로 상, 주, 공, 농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입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원점에서 쓰다 보면 이게 볼록하죠. 볼록. 아까 제가 볼록하다 했습니다. 오목하면 틀려요. 볼록하다 이렇게 볼록하다.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 그 동그라미 해두십시다. 동그라미. 이거는 3차, 2차, 1차 산업으로만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제 다 넣으면 저렇게 되어 있죠. 자, 오늘 이제 시장론 전체를 다 했습니다. 시장론. 머릿속에 하나도 없지? 계산? 계산은 아까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해되는 거는 계산 그대로 하시고 이해 안 되는 건 냅둬도 돼. 앞으로 반복할 기회가 많으니까. 응? 이게 내용이 그래. 대학 4년까지는 대학원 내용이 있는데 지금 기초과정에서 휙 다 해보면 그건 안 되죠. 응? 그거는 엄청난 과욕입니다. 그래서 찬찬히 하시면 돼요. 찬찬히. 앞으로 기회가 많다. 자, 한번 석 러프하게 다시 한번 복수해 봅시다. 쭉. 자, 시장판을 잘 읽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도 그렇지만 부동산 매수인, 매도인 다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이게 별도로 특별한 이론을 갖다가 많이 제시 안 해놔서 그렇지 실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돈 벌 때는 재테크할 때는 시장판 잘 읽는 게 가장 중요하지. 자, 시장은 가면 성공한 시장, 실패한 시장이 되죠. 성공한 시장, 실패한 시장. 시장 성공을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 성공입니까? 시장 실패입니까? 시장 성공, 완전 경쟁 시장. 불안정 경쟁 시장은 시장 실패. 성공한 시장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 효율적 자원 배분이 되죠. 실패한 시장은 그렇게 안 된다. 완전 경쟁, 퍼펙트 하려면 조건 4가지가 완벽히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조건 4가지가 뭐다? 정동진 다수. 그렇지. 아직 살아남아있네. 아직 살아있다. 정동진 다수. 그죠? 정동진 다수. 그때는 이제 우하향, 우상향 이렇게 이쁜 그림을, 멋있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이랬습니다. 그죠? 이렇게. 실제 앞에서 이렇게 막 그렸지만 그렇게 못 그리는 걸 그렸습니다. 추상해서, 단순해서 그렸었다고 경제론에서. 이 시장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우리 효율적이면 효율적 시장이론, 정보 효율적 시장이론 세 가지 유형이 있죠. 미스터 파마. 세 가지 유형. 파마를 강하게, 약하게, 중강성, 가운데, 중강성이 현실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부합하다, 유사하다 이렇게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투기가 생기는 이유는 할당 효율적이라서 그렇습니까?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가 생깁니까? 그렇죠.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가 생긴다. 자, 효율적이란 말은 정상이윤만 먹는다, 투기윤도 먹을 수 있다. 그렇죠. 정상이다. 정상이윤만 챙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입지론에서 1차, 2차, 3차를 했죠. 1차, 2차, 3차. 1차 농업 입지론. 1차 농업 입지론에 이거 입지론의 원조시죠. 누굽니까? 튀넨. 튄다. 튀넨이 강조한 게 뭐죠? 튀넨. 수송비 튀는 비용, 수송비 전략분이 추가 지대. 그죠? 그게 핵심이고, 2차 공장 용지는 배부의 최소 비용이론 공장 입지 삼각형. 수송비, 노동비, 또 입지 경제이익. 세 가지인데, 입지 삼각형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수송비. 그렇지. 이것도 수송비만, 얘는 수송비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3차 상업 입지로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중심지 입점을 하려면 최소 요거치보다 지하 도달 거리가 커야 한다, 적어야 한다? 커야 한다. 시장판이 넓어야 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일리의 소멸인력 법칙은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을 원용한 것인데 것입니까? 미십니까? 맞아. 그것이 두 도시니까. 큰 도시, 두 도시. 두 점포가 아니고 A 점포, B 점포 같으면 합확률 모형인데 A 도시, B 도시니까 그것이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네일리의 소멸인력 법칙. 크기에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그렇죠.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요거 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시험 나오니까. 크기에 비례하고 크면 큰 도시면 쇼핑 더 가고 싶고 큰 점포 같으면 쇼핑 더 가고 싶지.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가 멀면 쇼핑하기 싫죠. 그래서 거리는 갔다 왔다 왕복이니까 제곱이라고 연산기에 가지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랬습니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그대로 집어넣어서 아까 숫자 집어넣고 나서 넣어놓고 나면 다 풀렸다고 생각해야 돼. 그걸 뭐 약분하고 뭐 이걸 갖다가 산수한다고 또 너무 따박따박 그래서 하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반비례한다. 꼭 기억을 남겨주시고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그 다음 좀 간단한 것이니까 입지 개수가 전국분의 A지역 이러면 되죠. 전국분의 A지역. 전국이 제일 큰 숫자니까 전국이 제일 큰 숫자고 부동산 같으면 부동산 제일 큰 숫자 올리면 되고 전국에. 그 다음에 A지역의 제일 큰 숫자에다가 A지역의 부동산 이렇게 올리면 돼. 당연히 그렇게 쭉 타고 올라가야 된다. 숫자들. 대분수니까 나누기는 역수로 그냥 곱해보면 된다. 대분수. 아까 고구마 나눠 먹는 고구마 사건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도시 성장 이론에서 동심원 이론 중점 저고통 이랬네. 점유지역 특히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선호 이론. 그때 선자가 무슨 선자다? 부채선. 그거 생각하면 되지. 부채꼴 모양으로 쭉쭉 외곽으로 도로가 쭉쭉 잘 닦였습니다. 고속자가 고급차 타고 왔다 갔다 출퇴근하고 반대편 달동네에 저속층이 살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 핵이 많다. 그 다음에 지대론. 지대론에서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자, 고전학파가 지대가 무슨 소득이다? 불로소득이고. 그 다음에 신고파는 지대가 생산 비용 대가로 받은 거죠. 자기 돈 주고 산 땅에 대한 대가 받은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정책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안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수고 많았습니다.